안녕하세요.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김상만입니다. 오늘 동영상도 역시 부신 시리즈로 가는데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직접 하다 보면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 갑상선이 뭐 하루 이틀 치료하신 게 아니라 뭐 몇 년 동안 계속 그 갑상선 약을 먹고 있고 왜 먹는지도 모르면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갑상선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과 부신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은 구별이 잘 안 돼요. 증상은 정말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보면 머리카락이 이제 건조하고 푸석해지고, 또 눈썹이 또 빠지게 되고, 얼굴 항상 부어 있고, 갑상선 커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하증은 대부분 심박수가 이제 떨어져서 기초 대사량이 적어서 이제 체중이 늘고, 그다음에 관절이 붓기 때문에 이제 관절염,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게 부신기능 저하증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우울해지고, 또 피부는 이제 건조하고 얇아지기도 하고, 또 만성 피로도 역시 부신기능 저하증하고 비슷하고, 뇌기능이 자꾸 떨어져서 건망증 같은 게 생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량이 좀 늘어나고 불임이 되고, 또 근육통이 있고, 변비나 손톱이 잘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그 부신기능 저하증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외래에 찾아왔는데 검사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저하증 중에 항진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갑상선 기능 항진하고 비슷해요. 항진도 탈모가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눈썹 탈모보다는 이제 안구가 좀 튀어나오고, 갑상선이 커진 사람이 많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당뇨,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들은 추위보다는 더위가 싫고, 또 불임은 똑같아요. 성급하고, 또 근육이 약화되고, 예민해지고, 생리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사지가 잘 저리거나 마비 올 수 있고, 오히려 체중은 감소되고, 설사를 많이 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게 부신 기능 저하증하고 항진형 타입하고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원인은 그래요. 물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갑상선 항진증이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게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 갑상선 염증이 계속 지속되다가 갑상선 조직이 파괴가 돼서 더 이상 갑상선 분비를 못하는 경우, 그게 한 90%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상선을 절제한 경우에 이제 생기는 거고, 또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방사선 치료했을 때 그것도 갑상선을 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하증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고요. 항진증은 이 면역 질환 중에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한 50에서 80%인데,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서 그거를 자꾸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이제 마제도우병이라고 하는데, 눈이 이제 튀어나오고, 그러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려고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하게 먹는 경우도 이제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살 빼려고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항진증이 올 수가 있고, 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염이 급성일 때 오히려 갑상선 항진증이 와요. 그래서 산후에 갑상선 항진증이 왔다가 저하증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다 갑상선 염 때문에 그렇고, 또 과도한 요오드, 그러니까 요오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해조류, 그러니까 김이라든가 미역, 다시마 이런 데가 요오드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많이 먹으면 갑상선 항진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일반적인 갑상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갑상선 약을 먹더라도 한번 꼭 살펴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부신 기능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지로는 사이로이드라고 하는 갑상선, 그리고 부신이라고 하는 아드레날, 그래서 사이로이드 아드레날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료실에서 제가 특별히 하는 이유가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맨날 관절이 아파갖고 44살 된 여자 환자분인데, 관절이 아파서 뭐 유마티스 클리닉,
관절염 클리닉 안 가보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맥 있고 항상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고 모관이 간지럽고 그다음에 소화가 항상 안 되고 맨날 두통이 있고 또 월경통이 심해서 오한이 자주 생기고 이런 분이 이제 다른 분의 소개로 이제 만성 피로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오신 분이 계셔요. 이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의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고 갑상선 호르몬에는 T4라는 게 있고 T3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T4는 정상인데 T3만 떨어져 있죠. 근데 이 T3가 갑상선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뇌의 어떤 맑음, 어떤 뇌를 자극해주고 또 체온을 조절해주고 이런 활동적인 어떤 갑상선의 실질적인 기능이 T3가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 부신이라는 호르몬이 이분이 32.5나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항진된 거죠. 제가 보통 8에서 14가 정상이랬고 적어도 25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부신이라고 기능이 되게 항진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격도 옛날에는 굉장히 참을성 없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콩쿠르 대회에서도 우승했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기능이 깨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걸 다 포기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치료한 결과를 보면 이제 추위도 지낼만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감염됐는데도 잘 버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T3가 이제 정상이 됐어요. 제가 갑상선 호르몬 쓴 게 아니에요. 저는 부신만 32.5인 분의 부신을 8.9로 정상화시킨 거거든요. 이것만 하고도 다 좋아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갑상선 치료를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항진형 타입을 치료한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저널 같은 걸 이제 찾아보면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면 이런 환자들은 콜티졸이 항진돼 있더라. 여자건 남자건 이런 저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과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의 커넥션은 있다고 하는 그런 저널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저널은 어떤 생리적인 어떤 부신 피질 호르몬은 갑상선의 분비와 어떤 다양성과 연관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일수록 특히 이제 그렇다고 나온 그런 저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갑상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다 어디서 조절해야 하냐면 시상하부에서 조절해요. 그래서 체온도 조절하고 대사량도 조절하고 식욕도 조절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극 호르몬은 다 뇌하수체에서 나와요. 하나는 뇌하수체에서 부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나오고 또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나와요. 이걸 기류라고 그러죠. 스트림이라고 하죠. 한 줄기예요. 이 부신하고 갑상선은 같이 놀아요. 그래서 부신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콜티졸이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뇌하수체에서 있는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분비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갑상선의 활동성은 T4라는 데 있지 않고 T3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T4에서 T3로 과정을 억압하기 때문에 T3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신의 항진형인 사람들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고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주면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근본적으로 갑상선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이럴 때가 항진되기도 해요. 그럴 때 항상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 사람이 콜티졸 농도가 높지 않냐, 부신 기능이 항진형이 아니냐, 그걸 꼭 검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치료하면 갑상선 약도 끊을 수 있고 컨디션이 모두 회복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신 기능을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 상승하면 실질적인 갑상선 기능, 즉 T3가 이쪽 T4에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거꾸로 이 부신 피로 증후군의 80%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없으면 또 T4에서 T3로다가 전환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저하돼도 안 돼요. 또 너무 올라가도 안 돼요. 중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만성 피로를 치료했는데 만성 피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서 근데도 피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이게 부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을 치료했더니 만성 피로도 고쳐지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도 끊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어떤 전문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